이번 시간에는요, 페이지 125페이지고요.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함수 자체가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문제를 어렵게 꽈서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성질이라든지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함수만 내는 건 아닙니다. 역함수와 다른 함수를 섞어서 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는 다른 함수의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충분히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역함수의 개념이 없다면 좀 맞추기가 어렵겠죠. 됐습니까? 우선 역함수 성질 첫 번째입니다. x, y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1대1 대응은 역함수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그 역함수는 y에서 x로 간다에 대해서 첫 번째,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다.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다. 이런 겁니다.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 즉 f 역함수의 역함수는 f다 라는 뜻이죠. 그거를 증명한 걸 밑에 한번 살펴볼게요. y는 fx에서 역함수의 정의로부터 죄송합니다. x는 f 역함수 y입니다. f 인버스 y입니다. 무슨 말이냐? y는 fx인데 얘를 역함수로 만들어주면 xy가 반대로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뀐다 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역함수의 정의, 이 역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x와 y의 위치가 바뀐다. 뭐였죠? y는 x의 대칭이다. 이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보시고요. 그러면 얘를 다시 역함수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역함수를 해주면 다시 여기 있는 것처럼 x와 y의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역함수 할 때는 위치가 바뀐다. 다시 역함수 하니까 또 위치가 바뀐다. 그러면 우리는 y는 아까 fx라고 했는데 여기서 살펴보니까 y는 f 인버스 그 다음에 또 인버스 x가 돼요. 무슨 말입니까? yx가 같고 yx가 같기 때문에 얘랑 얘랑은 뭐한다? 똑같은 함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수 첫 번째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함수 값이 같으니까 함수가 똑같다. 그래서 f는 f 인버스의 인버스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증명할 때는 지금 얘가 y는 fx랑 y는 f 인버스 x는 yx 같기 때문에 나머지도 같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림으로서 설명을 좀 해주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x는 y로 가는 게 바로 f죠. 이 반대로 가는 게 바로 f 인버스고요. 얘를 또 역함수를 쳐주면 f 인버스의 인버스죠. 보니까 이 방향이랑 서로 어떻습니까? 같다. 따라서 f와 f 인버스의 인버스는 같다는 거. 화살표 방향으로 그림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겠죠. x에서 y로 가고 y에서 x로 가는 것을 f 인버스의 f 인버스다. 그걸 또 반대로 하는 게 f 인버스의 인버스잖아요. 그렇죠? 역함수를 또 만들어주는 거. 됐습니까? 이해했죠? 그러면 얘를 또 하면 뭐합니까? f 인버스의 인버스가 되죠. 얘랑 뭐랑 같다? 얘랑 같다. 이렇게 되겠죠. f 인버스랑 이런 식으로 계속 화살표 방향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확장할 수 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역함수와 함수 f 인버스와 f가 어떻게 돼? 합성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여기에 있는 x 값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항등함수가 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f에다가 이제 f 역함수를 합성하면
y가 되고요. 그대로 a가 그대로 나와요. 이것도 항등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x가 그대로 나온다. x에 대한 항등함수고요. y가 그대로 나온다. y에 대한 항등함수. 그래서 f 인버스하고 f하고 합성함수는 x에 대한 항등함수다. f 인버스는 y에 대한 항등함수다 라는 건데요. 밑에 설명을 보고 또다시 설명을 할게요. f 인버스에 fx를 합성하면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거는 우리 합성함수 때 배웠던 방법이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y는 fx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fx 대신에 y를 집어넣은 거고요. 우리 이 반대로 하면은 잠시만요. 그쵸? 우리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x, y가 바뀌면서 인버스 됐죠. 그쵸? 따라서 f 인버스 y는 뭐가 된다? x가 된다. 따라서 얘를 합성시키면 어떻게 된다? x가 된다.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뒤에 있는 x 값이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fx가 들어가죠. 그래서 x가 나오는 겁니다. x. 반면에 f에 f 인버스 y를 합성해 주면 f 인버스 y는 뭐가 됩니까? 바로 x가 되죠. 우리 어디서? 여기에서 갖고 온 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바꿔서 집어넣어 주고요. 따라서 y가 된다. 결론적으로 역함수와 정함수, 정함수와 역함수를 이렇게 합성을 해주면 뭐가 됩니까? 거기에 괄호 안에 있는 그것이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f 인버스 f의 합성과 f와 f 인버스의 합성은 같은 걸까요? 얘는 x가 나온다 그랬고요. 얘는 y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틀립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얘는 지금 f 인버스에다가 fx를 집어넣는 거잖아. 이 x 값은 정의역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f에다가 f 인버스 x를 집어넣는데 y를 집어넣는데 이 y는 뭐죠? y는 바로 공역이죠. 공역이자 치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의역과 공역 치역은 같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게 둘이 합성해서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셨죠?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f 인버스 f에다가 어떤 값이 있으면 이 값이 그대로 나온다. 이것에 대한 항등함수가 나오고요. 반대로 f와 f 인버스를 합성하면은 똑같이 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온다. 단지 이거는 fx이기 때문에 정의역이 나온다. 얘는 f 인버스 y이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공역 치역이 나온다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얘도 그림으로서 확장해서 이해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됐어요. x, y 1, 2, 3이고요. a, b, c 다시 x로 갈게요. 1, 2, 3 됐습니까? 다시 뭘로 갑니까? a, b, c 이렇게 써볼게요. y 이런 식으로. 그러면 1로 가는 게 f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나타낼게요. 그 다음에 y에서 x로 가는 게 f 인버스입니다. 얘도 부등호 쉽게 그려놨기 때문에 그냥 반대로 하시면 돼요. 얘는 다시 f 인버스의 인버스 뭡니까? f입니다. f 아까 배웠죠? 똑같이 이렇게 간다. 됐습니까? 그러면 f 인버스 f와 f 인버스를 합성해서 2를 넣어주면 여기서 1을 잠시만요. 선생님 틀렸죠? f 인버스에 f2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f 값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x의 원소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1, 2, 3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쵸? 넣어주면은 뭐가 나옵니까? 바로 1 넣어주면 A를 넣어주면 1, 다시 뭐가 나온다? 1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F랑 F 인버스랑 합성을 하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Y의 원소밖에 안 들어갑니다. 뭐예요? A, B, C. 만약 B를 넣어주면 얘가 2가 갔다가 2를 넣어주면 B가 돼서 이거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에 살펴본 것처럼 F 인버스 F에 나올 수 있는 값은 1, 2, 3이에요. 1, 2, 3. 그쵸? 나올 수 있는 값은 1, 2, 3이고, F와 F 인버스를 하면은 나올 수 있는 게 A, B, C. 즉, X 정의역이 원소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얘는 공역의 원소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두 개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달라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하시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들어간 숫자는 그대로,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그대로 나오게 된다. 항등함수는 맞습니다. 단지 정역이 나오느냐 공역이 나오느냐의 차이뿐인 겁니다. 됐습니까? 그 두 함수는 다르다. 됐죠? 그래서 여기 IX라고 써 있는데요. 집합 X에서의 항등함수 뭡니까? 정의역이란 말입니다. 집합 X, 집합 Y에서의 항등함수는 공역에서 그대로 나온다. 정의역에서 그대로 나온다. 공역에서 그대로 나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림으로 또 설명을 했죠. 됐습니까? 2번은요. 괄호 1번에 동그라미 2번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우리 F 인버스와 F의 역함수와 F의 합성을 하면 F가 합성을 하면 X에 대한 항등함수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쵸? G와 F가 합성을 했더니 X에 대한 항등함수가 나왔다.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같은 경우는 얘를 살펴보면 되겠죠. F 인버스 합성함수 F는 IX, G와 F의 합성함수는 IX. 얘가 같기 때문에 얘 둘이 같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G는 F 인버스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도 똑같이 뒤에 있는 것도 얘도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따라서 여기서 두 가지가 유추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G, F, 1이 그대로 1이 나왔다. 이 숫자가 같다. 그러면 뭐가 된다? 역함수가 된다. 역함수. 됐습니까? F, G, A가 나왔다. G입니다. G. 똑같이 나왔다. 무슨 말이다? 얘는 둘이 역함수 관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합성의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합성의 문제.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잘 이해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G하고 F가 있는데 얘가 I랍니다. 항등함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 둘을 합성을 시킬 거예요. 뭐에다가요? 이렇게 G 역함수에다가 합성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합성시킬 때는 똑같은 위치에 해야 돼요. 여기가 앞에다가 합성을 시키면 여기 있는 부분도 어디다가 앞에다가 합성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얘 둘이 합성을 하면요. 이거 순서에 관계없이 먼저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얘는 앞에서부터 할게요. 이 두 개 역함수와 나를 합성시키면 뭐 한다 그랬죠? 바로 항등함수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그대로 나올 것이고요. 얘도 항등함수니까 그대로 나와서 합성의 문제를 다뤄볼 수 있는 좋은 관계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G, F가 있으면 얘가 I라 했으니까 뒤에다가 합성을 한번 해볼게요. 뒤에다가 좀 늘려가지고
그럼 뒤에다 합성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뒤에다가 바로 F 인버스를 합성을 할 거예요. 이렇게 뒤에다 F 인버스를. 그러면 여기서는 얘를 먼저 하면은 얘가 합성함수죠. 항등함수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고요. 항등함수랑 합성을 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 개가 뭐다? 바로 둘 다 역함수가 된다. 이렇게 합성하는 방법 자세히 한번 설명할게요. 이 함수를 어떻게 됩니까? 이 함수를 합성을 시킬 때는 똑같은 위치에다가 넣어줘야 된다. 우선 G 인버스한테 합성을 시키기 때문에 앞부분에 똑같이 넣습니다. 만약에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넣고 얘를 이렇게 넣으면 틀려요. 합성 방법 틀립니다. 얘를 앞에 놨으면 얘도 똑같이 앞에 이렇게 놔야 된다. 앞에. 뒤에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뒤에다가 F 인버스를 붙이면 뒤에다 붙여야 된다. 뒤. 앞에다 붙이면 안 된다. 항상 똑같이 합성을 해주십니다. 이게 합성의 문제. 다음에 문제 풀 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쓰이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해준 부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 부분만 볼게요. 2번에서 하는 건데 다 1대1 대응하고 역함수가 둘 다 존재한다. 이렇게 가정을 했고요. 존재한다고 증명을 했고요. 이제는 그럼 G는 G와 항등함수의 만남이고 항등함수는 F와 F 인버스의 어떻게 된다? 합성함수로 나타낼 수 있겠죠. 우리가 이거를 바로 2번에서 배웠어요. 그럼 이거 일렬로 서 있을 때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다. 그래서 여기서 결합법칙이 들어갑니다. 결합법칙. 그래서 순서를 바꿔줬죠. 앞에 거.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이걸 쓴 겁니다. 얘가 뭐다? 바로 I 항등함수다. 따라서 그대로 나온다. 라는 거죠.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한 겁니까?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G 하고 fx는 i다. 그러면 이거와 똑같이 fi를 합성을 시켜주는 겁니다. 여기도 fi 합성시켜주면 얘가 항등함수가 되면서 g가 그대로 나오고 n은 항등함수와 결합하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 돼서 나타낸 거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항등함수와의 합성으로 만들어서 이 항등함수에서 F랑 F 인버스를 갖고 왔으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합성을 통해서 나타낸 겁니다. 그렇죠? 두 가지 방법 다 좋은 방법이고요.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역함수가 다 있고 FGH고요. 모두 1대1 대응이고 역함수를 F 인버스, G 인버스, H 인버스라고 할 때 우리 합성함수를 통틀어서 인버스를 시켜주면은 GF면 F 인버스, G 인버스에서 순서가 바뀐다. HGF면 FGH로 해서 어떻게 된다? 순서가 이렇게 바뀐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선 밑에서 보시면 G와 GF에다가 F 인버스, G 인버스를 합성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했을 때는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가운데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가운데부터 결합법칙. 그럼 얘가 뭐가 된다? 항등함수. 항등함수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얘 둘이 합성하니까 뭐가 됩니까? i가 되죠. 따라서 GF와 F 인버스, G 인버스는 항등함수가 되기 때문에 역함수입니다. 역함수. 그렇죠? 그래서 GF의 역함수가 바로 F 인버스, G 인버스가 된다. GF의 역함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GF의 역함수 이렇게 표현하겠죠. 얘가 이렇게 된다. 순서가 바뀐다. 이런 말입니다. 됐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밑에를 똑같은 방법으로 정리해 준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것도 얘 둘이를 합성했더니 어떻게 된다? 항등함수가 나온다. 따라서 얘 둘은 항등함수므로
역함수가 된다 라는 뜻이죠. 역함수. 이것의 역함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얘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 좋은 겁니다. 다 정리를 한번 할게요.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 역함수와 합성을 하면 항등함수가 된다. 정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떤 함수가 둘이 합성을 했더니 항등함수가 됐다. 두 관계는 역함수 관계다. 괄호 문제입니다. 분배 법칙과 관계가 있어요.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함수가 순서가 바뀌어서 써진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역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앞에 좀 설명한 게 있습니다. 함수와 그 역함수, 우리 이제 선생님은 이제 이 함수를 정함수, 역함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함수와 그 역함수를 어떤 관계라고 했죠? 바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래서 y는 fx고요. 얘를 역함수 해주면 x는 f 인버스 y다 해서 x와 y가 뭡니까? 바뀐다. 이 바뀐다는 게 뭐예요? y가 x가 대칭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있어. 밑에 그래프 꼴 다 살펴보면 원래 그래프가 이겁니다. 그러면 y는 x 그려주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위치에 대칭된다는 것은 수직으로 해서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 이 길이와 이 길이. 여기도 똑같이 수직으로 그려주시고요. 수직으로 똑같은 위치에다 그려주시면 된다. 얘도 똑같습니다. 수직으로 똑같은 거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역함수를 그리는 것은 y는 x를 그리고 y는 x의 대칭이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칭이라는 것은 수직으로 점을 이동시킬 건데 수직이고 y는 x의 수직이고 거리가 같도록 이동시켜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을 이동시켜 주고요. 이 점을 또 이동시켜 주고 이 점을 이동시켜 주고 이 점을 이동시켜 주고 이 점을 이동시켜 준 다음에 연결 쭉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래프가 나온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y는 x의 제곱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딱 그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좀 지울게 여기. 어떻게 그리면 되냐? 이렇게 그리면 y는 x를 쭉 그려줍니다. 첫 번째 y는 x를 그립니다. 어디에서 만나냐면 바로 1에서 만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여기 어차피 여기를 지나니까 여기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쭉 그려주시고요. 여기 만나게 될 것이고요. 여기 이렇게 그려주시면 쭉 해서 색깔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주면은 역함수가 그려지는 겁니다. 얘는 바로 y의 제곱은 x라는 그래프가 납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점을 몇 개 이렇게 좀 수직이 되게 같은 거리에 있게 점을 몇 개 찍어 주신 다음에 연결하면 점이 더 많을수록 더 정교하고 더 정확한 그래프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우선 좀 설명을 하고 나서 저거 생각해 볼 문제를 해볼게요. 임의점 A, B에 대해서 x 집어넣어 주면 y 값이 나옵니다. 이 역함수는 뭡니까? x, y가 바뀌죠. 그죠? 가 성립함으로 f 인버스 x에는 b, a가 돼요. 그래서 fx에는 y에는 a, b라면 f 인버스 y는 x에서는 b, a가 돼버린다. b, a가 돼버려요. a가. x, y가 뭐한다? 대칭이 된다. 바뀌어진다. 대칭된다. 그래서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그리는 방법까지 선생님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바로 교점입니다. 교점. 역함수의 교점. 여기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역함수의 교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y는 x 이 직선 위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교점이라는 것은 만나는 점이고요. 거리가 얼마입니까? 0이라는 겁니다. 만나기 때문에 거리가 없겠죠. 그러면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y는 x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y는 x에서 가장 가깝게 거리가 0일 때가 언젠다? 여기를 지날 때. 그래서 교점은 만나는 점이고 거리가 0이다. 따라서 y는 x의 꼭 위에 있어야 됩니다. y는 x하고 거리가 있으면 그만큼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거리가 있다? 그럼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쪽으로 가 있겠죠. 반대쪽으로 거리가 없어야지만 만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y는 x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파생된 게 많아요. 예를 들어 y는 x의 제곱과 역함수의 교점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는 y는 x의 제곱이고요. 역함수는 x는 y의 제곱이다. 이거를 풀어줘야 돼요. 좀 어렵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막 이런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고 역함수의 교점은 교점은 어디 있다? y는 x에 있다. 그러면 얘랑 교점을 찾는 겁니다. x의 제곱은 y는 x의 제곱과 y는 x의 교점과 같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x의 제곱은 x다. x의 제곱 빼기 x는 0이다. x-1은 0이다. x는 0, x는 1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아까 그린 것처럼 교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함수와의 교점을 찾는다. 그러면 y는 x 직선과의 교점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 이 문제는 뭐다고요? 함수와 y는 x 직선과의 교점과 어떻게 다 같다라는 거라고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죠? 교점은 거리가 0이다. 거리가 0이라면 y는 x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교점이 생길 수가 없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것처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멀어져요. 가까워서 여기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교점이 지나려면 여기 딱 0이 돼야 돼요. 이렇게 만나서 0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